저번에 토트넘에 이어서 2-4-2-5 시즌 맨시티 티어리스트를 한번 짜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번에 토트넘 티어리스트에서 처음 짜봤는데 너무 미숙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팀 내에서 평가를 할 건데, 그렇다고 S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뭔가 S에 대한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토트넘에 비해서는 S의 비중을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은 S는 핵심 선수, 그리고 A는 주전급 선수, B는 주전 플러스 롯데, C는 후보 아니면 유망주들, F는 이제 장기 부상이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선수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방구석 축구팬 입장에서 짜보는 거고,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90% 이상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왼쪽부터 잘했던 선수들을 위주로 놓고 포지션별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골키퍼부터 한번 보면은 오르테가인데, 오르테가에 대해서 공종 기회를 주긴 하지만 이 선수도 뭐 세컨드 골키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평가를 내리긴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C에 놓고 오르테가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메르송인데, 에메르송이 지금 이적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발밑 좋고 뭐 패스 플레이가 골키퍼답지 않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건 맞지만,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경기나 골키퍼로서 해야 되는 키퍼 선방 능력, 이거 자체는 무조건 S급이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맨시티에서 오랜 기간 뛰면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선방 능력이 좀 부족한 장면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도 리그 후반기에는 또 다시 폼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골키퍼는 어쨌든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는 에메르송에게는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메르송이 B나 C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선수들로 좀 채워진다면 A의 후반 아니면 중반 정도에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수비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비진에서도 솔직히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좀 부상 때문에 많이 고전을 했죠. 그래서 여기 센터백 명단에서 아케를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아케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이번 시즌에 18경기 정도를 출전했고 리그에서는 10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장기 부상이 있었는데, 아케가 애초에 부상 빈도수가 되게 많은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아케가 주전으로 좀 기용을 오랫동안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부상으로 빠지고, 또 기용을 하려고 하면 부상으로 빠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따졌을 때도 빈도수가 많아서 문제였지, 부상 기간이 한 번에 이렇게까지 길진 않았어요. 이번 시즌에는 거의 통으로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제대로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C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디아즈를 한번 평가해볼까? 근데 디아즈도 이번 시즌에 좀 부상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아즈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런 안정감이랄까, 그런 게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아칸지 그바르디올이나 뭐 다른 선수들이 조합했을 때보다 디아즈가 잠깐 나왔을 때 그런 보여주는 퍼포먼스, 근데 그냥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되게 잘했던 것 같거든요. 맨시티 수비진 그런 안정감이 차이가 되게 컸기 때문에 좀 몇 경기 못 나오긴 했지만 높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즈는 A의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정도에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코 루이스는 딱 주전 아니면 로테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네즈랑 좀 같이 말하고 싶은데, 누네즈랑 어떻게 보면은 했던 역할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상이 많았던 수비진과 이제 공격진에서도 부상이 있을 때 땜빵 역할을 많이 했던 선수들이죠. 근데 이 선수 둘 다 주전 아니면 로테로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한정 누네즈가 이번에 루이스보다는 경기력 측면에서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둘 다 로테이션 자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누네즈는 윙백으로도 뛰고 가끔씩은 미드필더, 거기다가 이제 시즌 초반에는 왼쪽 윙어로도 뛰었었죠. 왼쪽 윙어로 나왔을 때는 정말 무색무취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윙백으로, 중반부터는 윙백으로 좀 많이 기용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또 윙백에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헤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 신체적인 능력이 되게 좋잖아요. 스피드도 미드필더 치고 되게 빠른 편인데, 이걸 윙백으로 가져가니까 신체적인 경합 상황에서도 되게 이점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윙백도 점점 적응을 하니까 되게 경기력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저는 맨시티 리그 후반기 봤을 때 누네즈를 보면서 얘 윙백에서 되게 적응을 잘했다. 이제 조금 윙백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반면에 리코 루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축구적인 능력만 따지고 보면은 누네즈보다 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제가 수비수로 나왔을 때 신체적인 약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 선수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닌데 1대1 경합에서도 몸싸움 시에 되게 밀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딱 B의 마지막 부분에 놓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제 빅토르 헤이스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받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F로 놓고 넘길게요. 후사노프도 일단 오자마자 되게 기대를 많이 받고 왔죠. 근데 이 선수도 워낙 어리기도 하고 이 센터백 라인이라는 게 오자마자 바로 잘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헤매는 경우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후사노프가 좀 기회를 받을 때 다른 수비진 애들이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받은 기회가 없어졌어요. 이 선수는 뭐 이번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 그리고 차차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거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지만 이번 시즌에는 뭐 C의 마지막 부분쯤에 놓고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엔 이제 아칸지가 C에 놓기에는 기회 경기 수를 생각했을 때는 B가 맞긴 한데 근데 뭔가 B에 놓기 되게 싫은 선수랄까? 그러니까 뭔가 경기 중에 멍을 때린다고 해야 되나요? 좀 경기력을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번 시즌에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엔 부상도 많은데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칸지를 C에 놓을지 B에 놓을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B의 마지막 부분을 놓고 다른 선수들이 채워지면은 옮기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스톤스도 리그 초반에는 뭐 많이 뛰긴 했어요. 후사노프보다 뛴 경기 수는 많긴 한데 후사노프보다 이 뒤에 놓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팀이 필요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선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경기 수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C의 마지막 정도에 넣을게요. 그냥 그바르디올은 그냥 저는 이번 시즌 뭔가 맨시티에서 가장 잘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맨시티 지금 수비진을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정통 윙백이 없어요. 이게 펩이 의도한 스쿼드 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비진도 부상인데 정통 윙백도 없어서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전체 수비진을 놓고 봤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수비진한테 가혹했던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바르디올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 선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끼더라도 그냥 S에 거의 1등 아니면 2등으로 놓고 싶어요. 뭐 맨시티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바르디올은 S의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실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일단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보자면 뭔가 매각할 타이밍을 놓쳤달까? 이 선수가 이제 트래블을 하고 나서 되게 전성기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말고도 다른 B클럽들이 베실바를 영입하기 위해 되게 높은 이적료를 제시하고 높은 연봉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때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맨시티 팬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분위기가 고조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래블을 한 선수들과 다음 시즌에도 또 새롭게 우승을 해보자 이걸 해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리고 베실바는 펩이 되게 애증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매각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번 시즌에도 뛴 경기 수가 되게 많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너져 내린 미드진 속에서 꾸준함을 보여준 선수였다. 트래블 그리고 우승했던 시즌에 비해서는 당연히 경기력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베실바 말고도 펩도 되게 욕을 많이 먹었고 다른 선수들도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맨시티 스쿼드 내에서 따져봤을 때 베실바 정도는 S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귄도안도 진짜 뛴 경기 수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함만 생각해봤을 땐 이번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서 50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맨시티랑 함께 가게 되었죠. 다음 시즌까지 뭐 패스 길 정도는 날카로웠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기력에 대해서 꾸준함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근데 이 선수를 또 주전 플러스 로테로 돌리기에는 꾸준하게 경기를 되게 많이 소화해가지고 A에 놓는 게 맞는데 근데 또 경기력을 생각해봤을 땐 B가 맞고 근데 일단 A 마지막 부분에 놓고 나중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여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좀 포지션을 변동하거나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이제 팀을
떠나게 된 나폴리랑 가장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죠. 더브라이너인데 더브라이너도 참 부상을 복귀한 이후에 이 선수가 다시 선발 명단에서 꾸준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다시 올라왔죠. 어쨌든 그러니까 선발로 뛸 수 있을 만큼 체력을 복구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덕배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경기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내려왔다. 진짜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맨시티가 손절 타이밍이 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떻게 보면 팀에게 헌신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어떻게 보면 햄스트링까지 갈아가면서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연장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좀 리빌딩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이런 고주급자랑 1년 더 연장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었겠죠. 근데 더브라이너는 이제 또 C로 넣기에는 뛴 경기 수도 후반에는 많아요. 중반부터는 선발 명단에서도 되게 이름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근데 딱 본머스전 마지막 경기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팀이 완벽한 어시스트 같은 공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완벽한 골 찬스를 놓치는 거 보고 더브라이너가 좀 많이 내려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B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는 주고 싶어요. 그래도 누네즈나 리코 루이스에 비해서는 공격 포인트도 많고 뛴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만 봤을 땐 딱 주전 플러스 로테이션 위치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확실하게 정해온 게 그때 토트넘 아스널 때에 비해서 확실하게 정해온 게 팀 내에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팀 내에서만. 다른 팀 선수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덕배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에체베리죠. 에체베리는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FA컵 결승전에서 마지막에 교체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완벽한 골 찬스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놓치는 거 보고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리 어린 선수들이어도 그렇게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넣고 못 넣고 해서 이게 A급, S급으로 가느냐 아느냐가 이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체베리는 기회를 받아야 되는 선수는 맞지만 기회를 받았을 때 이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코바치치만큼은 저는 A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 선수가 첼시에서 맨시티로 이적했을 때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주전급보다는 준주전급으로 좀 내려와서 좀 로테이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맨시티 오자마자 그냥 미드진이 그냥 붕괴됐어요. 8번 역할, 박투박 역할도 하고 6번 역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하고 그래서 로드리가 했던 역할을 갑작스럽게 받으면서 실수도 되게 많았고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욕을 되게 많이 먹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꿋꿋이 해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바치치가 보여준 경기력이 기복이 약간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 스쿼드 내에서 따져봤을 때는 전 A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로드리는 뭐 평가할 게 없죠. 로드리는 그냥 F로 놓고 넘길게요. 부상으로 이제 시즌을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드리, 힐포든 이야기는 또 이따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시즌 맨시티가 다시 우승 반열에 오를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 로드리가 과연 발롱도르를 받았을 시절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필포든이 그 트래블 했을 때의 필포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전 두 가지가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니코는 이제 받은 경기력 수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선수가 이제 16경기에 나왔거든요. 16경기 나오고 그리고 그것도 교체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전 플러스 로테로 올리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받은 기회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 선수도 뭐 제2의 로드리라고 평가받을 만큼 높은 잠재력으로 기대받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냥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팀에 적응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즌에는 뭐 당연히 A나 S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선수지만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C지 않을까. C의 첫 번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여준 활약은 이 선수에 대해서도 뭐 마지막 본머스전에서 그 미친 득점이 있죠. 그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페이크 동작 한번 준 다음에 날린 그 슈팅은 와 얘 진짜 월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긴 하지만 보여준 경기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후보 아니면 유망주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포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A의 마지막으로 놓기에는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했는데 받은 기회 자체는 나쁘지 않게 있어요. 45경기에 10골 5도움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경기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좀 고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리그에서 어쨌든 꾸준히 기용을 받긴 했어요. 이게 너무 꼬라박았죠. 그래서 포든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공기부여를 좀 많이 잃은 것 같다. 이거를 다시 채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A의 마지막에 놓을 만큼 기회도 많이 받고 공격 포인트도 그래도
쌓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EPL 공미나 윙어랑 비교했을 때는 뭐 B 중반 후반 부분에 놓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맨시티 내부에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A의 마지막 부분에 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시즌 말아먹은 거 맞고 경기력 기복에 이번 시즌 이제 얘를 주전으로 쓸 수 없을 만큼 기량이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어쨌든 공격 포인트 팀 내에서 이 정도 쌓아줬고 기용된 경기수 생각하면 A의 꼴등 아니면 B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그 맨시티가 어떻게 보면은 뮌헨이랑 리버풀이랑 비르츠 이적 경쟁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싸워왔잖아요. 근데 결국 지긴 했지만 좀 비르츠가 맨시티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포든이 있어서거든요. 진짜 트래블 시즌만큼만 아니 한 트래블의 80% 정도 기량만 회복하더라도 비르츠 아쉽지 않거든요. 덕배의 대체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포든. 그래서 다음 시즌 우승 반열에 다시 맨시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든이 좀 여기 A냐 B1이냐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 티어 리스트 할 때는 S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기량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릴리시로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릴리시도 이게 경기 수 자체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교체 포함이긴 하지만 32경기 3골 5도움이에요. 이 선수가 FA컵에서는 나름 좋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리그에서는 좀 기용 자체를 많이 받진 못했지만 어쨌든 컵 경기에서는 계속 기용을 받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이 선수에 대해서 계속 평가가 가혹한 이유는 올 때 이적료랑 받고 있는 주급 때문인데 저 인터뷰를 근데 그것도 펩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를 매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좋게 인터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앙에서 한번 썼을 때 되게 왜 내가 잭 그릴리시를 여기에 이제야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기용을 안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 트래블을 했을 때 시절에도 그릴리시에 대해서 비판과 칭찬 여론이 되게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반전을 못 일으킬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29에서 30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시즌에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지만 필포든에 비해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카티죠. 맥카티를 딱 C에 놓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맥카티도 이번 시즌에 27경기 정도 나왔어요. 모든 경기 합쳐서 그리고 7골을 넣기도 해서 나름대로 좀 번뜩이는 장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번 시즌만큼은 더브라이너도 공격형 미들필더에서 돌아오기도 했고 필포든도 경기력이 아무리 안 좋다고는 하지만 맥카티를 선발로 쓰면서 필포든을 후보로 계속 쓰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맥카티는 이제 다음 시즌에 더브라이너가 확실히 떠나면서 좀 기용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말도 많긴 한데 지금 펩이 방출 명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듣기로는 중하위권 팀들이 맥카티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맥카티는 만약에 적절한 제한이 온다면 방출되면서 다른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쿠죠. 도쿠도 A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바치치보단 B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쿠는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월클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특유의 갖고 있는 그런 드리블 템포나 어쨌든 공격할 때 보여주는 그런 특유의 움직임이 너무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위협되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의 드리블이나 자신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100% 제어를 하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커요. 그래서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 뚫어놓고 컷백이나 크로스가 아쉬운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만 조금 더 높이면 더 월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시즌에도 주전 혹은 핵심 선수로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르무시. 마르무시는 당연히 이적한 후에 봤을 때는 당연히 A 아니면 S예요. 왜냐면 홀란드가 없었을 때는 원톱 역할도 정말 잘해줬고요. 그리고 홀란드랑 나왔을 때 홀란드가 극찬할 만큼 연계 플레이나 슈팅이나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마르무시는 애초에 맨시티에 이적하기 전부터 맨시티에 이적하면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선수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티어리스트를 놓고 봤을 때 경기력과 꾸준함을 놓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1월 이적 시장 이후에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기용된 경기 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긴 하거든요.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A 마지막 정도에 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1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경기력만 봤을 때는 무조건 S거든요. 근데 이제 1월 이적 시장 이후에 복귀한 선수기 때문에 A에 놓겠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윈도안 필포드는 뒤에 놓으려고 하니까 아쉽네. 그 다음 사비뉴. 사비뉴는 저는 딱 B의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비뉴가 이번 시즌에 이적하고 나서 보여준 그 초반 경기력과 오른쪽을 완전 뚫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들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EPL입니다. 날고 기는 분석가들이 사비뉴에 대해 얼마나 분석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비뉴가 보여주는 그런 경기 템포나 드리블에 대해서 읽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비뉴가 자신이 원래 하고자 하는 잘 통하던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중반부터 안 통하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평가받으면 될 것 같아요. 주전은 아니기 때문에 B의 첫 번째. 그래서 다음 시즌에 좀 자신의 특징을 좀 더 강점을 더 살려서 와야 주전급으로 기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얘가 보브죠. 보브도 뭐 F에 넣을게요. 보브는 지난 시즌만큼은 정말 이번 시즌 이제 주전급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많이 받긴 했지만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로드리처럼 제대로 뛰지 못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혼란인데요. 혼란 당연히 S죠. 혼란은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바르디올이 첫 번째가 맞고 혼란이 왜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냐면 혼란이 어쨌든 팀 내에서 리그에서만 20골을 넘게 넣었죠. 거기다가 이제 전체 경기 수만 따지면 44경기에 30골을 넘게 넣은 선수인데 혼란이 더 고립되는 상황도 많았고요.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득점에 대비해서 보여준 득점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경기마다 득점을 많이 넣어준 경기들이 있지만 그 득점이 고루 분배되진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특히 FA컵 결승 같을 때 자신이 페널티킥 키커면 확실하게 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내부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르모시한테 양보하면서 좀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걸 보면 그건 너무 아쉽지 않았나 싶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주는 득점 퍼포먼스는 좀 아쉬웠다. 그럼에도 어떻게 득점 20골 그리고 전체 대회를 따졌을 때 30골 이상 넣어주는 선수한테 어떻게 A급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S급은 맞고요. 근데 트래블 시즌에 비해서는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티어 리스트에서 최대한 짜온 거는 토트넘 아스널 때 너무 S급 선수를 많이 넣어준 게 아닌가. 아무리 팀 내에서 비교했다고 해도 S급을 너무 많이 준 게 아닐까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이번엔 최대한 S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이런 티어 리스트는 좀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딥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25 시즌의 맨시티 스쿼드 티어 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